이번 달이면 시중은행 임원 상당수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게다가 일부 은행은 행장이 바뀌면서 이번 정기 인사에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한 경제부 정윤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 기자, 이제 정기 인사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임기가 만료되는 시중은행의 임원은 도대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먼저 KB국민은행은 부행장과 상무 등을 포함해서 총 13명의 임기가 이번 달 31일 만료됩니다. 네. 신한은행도 상임감사위원, 부행장, 부행장보 등 총 11명의 임기가 이번 달 만료되고요. 우리은행은 집행부행장과 상무 등 총 12명의 임기가 이번 달 8일 만료되거나 지난 3일 만료돼서 임시 연장된 상태입니다. 네. KB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 임기 만료되는 임원 수가 가장 많은데요. 일단 부행장 4명 전원의 임기가 이번 달 말에 만료되고 그 외에 전무와 상무 등의 임기도 이번 달 만료돼서 총 21명에 대한 인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제 이번 시중은행 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행장이 새로 선임된 은행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장이 바뀐 만큼 이제 인사에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은행장은 허인행장이 지난달 선임되면서 허행장 선임 이후의 첫 인사이고 또 회장과 행장직이 분리된 이후의 첫 인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인사의 경우 허인행장이 61년생 50대인 아주 젊은 행장이기 때문에 임원의 연령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또 허행장이 장기신용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이 은행 출신이 임원으로 좀 많이 발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도 손태승 행장 내정자가 지난달 30일에 내정되면서 임원 인사가 이번 달 중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손 내정자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원 인사 때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 임원을 임원 수를 똑같이 맞추지 않고 능력 위주로 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이번 인사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98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우리은행은 두 은행 출신이 번갈아 가면서 행장직을 맡아오고 임원 수도 두 은행 출신이 동등하게 가져가는 관례가 있어서 이런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계파 갈등을 줄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좀 임원 인사 앞으로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사실 은행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중은행 임원들을 보면 여성 임원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임원 인사 때마다 주목받는 것이 여성 임원이 발탁되느냐인데 현재 여성 임원이 없거나 한 명 정도인 시중은행들이 많습니다. 네. 주요 시중은행 4곳 중에서 이제 사회이사를 제외하고 여성 임원이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뿐이고 국민은행도 박정림 부행장 딱 한 명뿐입니다. 네. 나머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여성 임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성 임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육아휴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서 남자 직원한테 밀려서 이제 임원으로 오르는 비율이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때문에 좀 시중은행도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좀 여성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런 조치를 배려하는 조치 등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성 임원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허인 국민은행장이 지난 기자간담회 때 과거부터 이제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서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개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앞으로도 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 때 시중은행에 여성 임원 수의 변화가 있을지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 노력을 해왔으니까 이번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 정윤영 기자였습니다.